문자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9272님의 문자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중계동으로 이사 계획 중인데요. 라이프 신동아 청구하고 대림 벽산 중에서 어디가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 지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좀 계획 중이신 것 같아요. 중계동인데요. 중계동에 있는 라이프 신동아 청구, 대림 벽산 아파트 이곳 중에서 둘 중에 어디 지금 매수하면 좋을까요? 네, 뭐 중계동, 뭐 대치동하고 목동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동부권에 아주 탄탄한 어떤 아이들 학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기는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교육 때문에 중계동으로 움직이신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중계 학원과 거리가 되겠고요. 말씀하신 아파트가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게 되는데요. 뭐 속된 말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 두 아파트를 비교하신다고 하면 이 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37평하고 뭐 40평대 아파트가 있고요. 아래쪽 아파트도 뭐 40평대와 이제 50평대 아파트로 구분이 되니까 아마도 41평짜리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41평짜리에 대한 가격의 추이는 거의 같게 흐름을 올라오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학군에 대한 실거주 세력들이 많이 받침이 되고 있고 지금 8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위쪽에 있는 대림 벽산 아파트 말고 위쪽에 있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은 회복을 한 것 같고요. 우리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래쪽에 대림 벽산 아파트는 과거에 좀 분양가 자체도 좀 높았었고 어떤 대림이라는 메이커 때 브랜드 네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 고가를 회복하지는 과거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실제 살면서 보니까 조금은 가격에 거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가신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둘 중에 제가 알기로는 위쪽에 있는 우리 대림 벽산 아파트보다는 여기 청구 아파트 쪽이 준공 기간이 더 새 아파트거든요. 다만 몇 개월이라도. 그리고 가격은 거의 같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청구 아파트로 이렇게 결정하시는 어떤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두 군데 중에서 어디를 매수해야 될까 좀 고민이 있으셨는데요. 자 이사님께서 신동아 청구 쪽으로 일단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또 분석하면서 고민 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전화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73번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체크할게요. 끝번호 2707님의 문자입니다.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신동아 25평 향후 전망 어떨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사님 이번에는 향후 전망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이거 좀 소형 평수인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극과 극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이번에 이제 강서구로 오셨는데요. 자, 강서구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곡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가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9호선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괜찮고 옆에 또 학교도 붙어 있고 해서 굉장히 이제 실거주 세력들이 많이 요즘 들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가격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도 없고 해서 많이들 찾아 들어오는 대표적인 아파트가 되는데요. 지금 가격은 뭐 4억 초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이제 향후에 전체적으로 좀 지도를 크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좀 크게 본다고 하면 주변에 이제 마곡 쪽의 어떤 개발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이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서 우리 해당 아파트 쪽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세대적인 어떤 제한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뭐 엠벨리라든가 다른 뭐 우장산이라든가 힐스테이트라든가 다른 어떤 단지형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과는 좀 다르게요.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세대수 자체가 그리 크지 않고 따라서 얘가 우리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는 가격은 한 5억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5억 초반이면 목표가 5억 초반 정도 잡으시는 걸로 하고요. 마곡의 어떤 개발에 대한 여파 충분히 추이를 지켜보면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시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향후 전망 좀 살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이제 마곡지구 개발 호재들 좀 수혜 누릴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강조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02638-3973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역시나 같이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할게요. 끝번호 9086님의 문자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와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시형 아파트 중 어디가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매수 고민 있으십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 지금 두 군데 중에서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하고 그리고 신월동에 있는 시형 아파트입니다. 네, 아주 뭐 가격적으로 그냥 필터링으로 걸러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가격대가 거의 흡사한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개 다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주거에 대한 금액은 비슷하고 어떤 얘들의 전망, 앞으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도 거의 흡사하다고 보여지면서 그렇다고 보면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주거 환경 자체가 뭐 제가 굳이 말씀드려도 다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신월동 같은 경우가 인서울이라는 장점 그리고 뭐 그런 거 빼고는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주거에 대한 환경 자체가 이제 뭐 제가 직접 여기에서 뭐 하루 종일 거주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그 항공기 소리라든가 소음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다라는 점 빼고는요. 그렇게 커다란 어떤 메리트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봤을 때요. 따라서 향후에 어떤 군락을 이루고 있고 실거주 기반 세력들이 확실히 탄탄하게 갖춰 있는 하안 주공 아파트에 손을 좀 들어드리는 걸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